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참 그 가슴 아픈 내용을 많이 다루면서 어떻게 해서 이거 실체를 빨리 규명하고 책임자를 또 처벌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 의원 169명보다 이분 한 분이 더 일 많이 한다.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싶다.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기본소득당 대표 네, 맡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이 저 혼자입니다. 혼자 하시는 거죠? 대표의 원내대표의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현안 질의 때인가요? 긴급 현안 질의 하는데 저도 그때 보면서 아니 현안 질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지 뭐 이렇게 잠깐 나와서 보고만 듣고 끝낸다고 그래서 저럴 걸 뭐하러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박차고 일어나셨죠? 아, 네. 그때 이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업무 보고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라면 사실 질문을 할 수 있는 날에 따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수습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하고 진상을 파악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이번에는 보고만 받자라고 할 때 여야가 합의할 때 용 의원님한테는 이렇게 안 물어봅니까? 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 운영은 이제 2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현안 보고가 있다는 것도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먼저 알았고요. 네, 질의가 없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또 소수당의 비애지요. 그렇지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그래 바로 저런 모습이야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격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저희 의원실 직원들도 사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그만큼 또 더 기도 합니다. 네,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또 그만큼의 책임감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용혜인 의원이 어떤 분인가. 국회의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초선 의원입니다. 예,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주로 했던 청년이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해서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대학가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들을 거리에서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개헌을 맞아서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로서 이제 개헌 과정에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3만 킬로 정도를 운전을 해서 다니면서 전국에 이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본소득당을 2020년에 창당을 하고 그때 총선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젊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찍이 그렇게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세월호 참사 났을 때도 침묵행진 주도하고 이런 그 의식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언제부터 만들어지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뭐 고등학생 때는 좀 보수 정당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었고요. 정치에 관심은 있으셨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금과 같은 방향은 정치를, 아니었고 예. 오히려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제가 2008년때 그 FTA 반대 촛불이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바로 그 촛불 소녀 세대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보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 실제로 저도 알바 노동을 하고 알바들이 그냥 어떤 노동자들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저의 생활 속에서 많이 느꼈고 또 기존의 복지제도 속에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울 때 사각지대 속에 놓이는 경험들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복지제도들이 참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고 또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찍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정치에 눈을 뜨시고 그랬는데 그런 정치인으로 자라나는 토양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만들어준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부모님 아니면은 스승님, 친구, 독서 뭡니까? 저한테는 그냥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가 믿어지지 않는 참사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 안전 문제를 비용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있었고 사실 당시에 청해진 해운이 안전교육에는 1년 동안 56만 원 예산을 쓰면서 접대비에는 6천만 원, 광고비에는 수억씩 지출하는 걸 보고 사실 이런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기업 경영이라고 칭찬받잖아요. 하지만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이게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받곤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안전을 비용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들, 저와 함께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저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이태원 참사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여줬던 행동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질의 때 박희영 구청장이 경남 의령에 내려갔던 것이 공무상 출장이 아니고 시제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제기하셨는데 본인의 확실한 답은 아직까지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박희영 청장한테 확인은 하셨나요? 일단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에 이제 참사 직후부터 이제 언론에서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경남 의령군 지역 축제에 초청 공문을 받아서 행사에 다녀왔다라고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해명했던 것들이 보도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당일 이제 현안 질의에서 사실은 그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축제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안일, 그러니까 시제 참석하느라 다녀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는 김에 겸사겸사 의령 군수를 만나서 티타임 정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집안일 때문에 다녀온 것을 부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면담을 미리 잡고 갔기 때문에 공무상 간 것이 맞다. 축제에 가진 않았다. 나는 축제에 갔다고 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시제 참석은 확실하던가요? 그것을 부인하진 않아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자체를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인은 아니니까 위증죄나 이런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용해인 의원님께서 박희영 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셨던데 네.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아니어도 그쪽에 제소는 할 수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그날 이제 현안 질의에서 박희영 구청장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당일 행적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마음의 책임이다라는 좀 경악스러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위증의 벌을 받기 때문에 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조차 사실 주지 않고 회의를 진행시켜 버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많은 고민을 좀 회의를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장은 사실 3사 직후에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그런데 사퇴 의사는 당일 답변으로도 확인했듯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 소환을 통해서 직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용산구청장이 당선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주민 소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사실 결자 해지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출당 제명 수준의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당원 당규를 찾아봤는데요. 당원으로 그 제소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당일에 제소를 했던 거고요. 접수를 받아주던가요? 네,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 보고를 한다라는 답변을 담당자한테 받았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품위유지 의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는 것 같던데 저는 사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문제는 품위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단독으로 국정조사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소득당도 참여하셨지요. 네, 이제 대표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안 질의도 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하고 2번 했는데 국정조사하면 좀 더 많이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경찰 수사에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셀프 수사라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실 이 참사를 만들어냈던 원인이 어떤 특정한 개개인들의 형사적 책임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이었나요? 상주에서의 압사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분명히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개선 사항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현장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그 윗선 그러니까 용산서장 위에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하는데 경찰 수사만으로는 이 형사적 책임으로밖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진실을 좀 밝히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위원회 의결로 그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경찰청도 그렇고 특히 용산구청 관련 자료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그래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이제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증인들의 증언에도 훨씬 이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분명히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참여 안 하면 단독으로 야당이 할 생각이십니까? 네, 현행법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정당은 이제 참여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3당,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발목 잡기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장관 하나 지키지 못하냐 여당이 이런 질책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진상 규명이나 그리고 특히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영 의원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실 생각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부족하지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뭐 112의 당시 대응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용산 소방서장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용산 서장을 입건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일선 공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용산구청장이 왜 사전에 이 충분히 많이 모일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일에 이제 9시 넘어서야 이제 부랴부랴 지하철 좀 무정차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청이 지금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당일에 이제 무정차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와는 별개로 사전에 그런 협의가 미리 있었으면 되었던 문제인데 이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서울경찰청이 좀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이런 부분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받아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신고 내역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실종자 신고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지금은 이제 일단 112로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119로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하다가 실종사 신고가 계속 빗발치니까 근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직접 이 다산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서 지침이 뭐냐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지침이 결국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참사 이후 한 7시간가량, 9시간가량이 비어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신고가 빗발치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본인들이 실종자 접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서울시의 책임, 그러니까 당시 재난안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격려도 오지만 또 제보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마 많은 제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중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은 내가 좀 꼭 확인해 봐야지 하는 게 있다면 하나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내일 중에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그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인데 참사 이전 행적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의 행적도 사실은 좀 묘연합니다. 참사 직후에 용산구청장이 자신은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SNS 등을 다 폐쇄하고 나서 언론에게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현안 질의에 와서도 자신은 현장에서 그걸 다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당시에 용산구청의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상황실 자체가 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당일에? 네, 참사 직후에 상황실로 빠르게 이제 당직실이 전환을 하고 이 용산구청 직원들과 이렇게 좀 동원이 돼서 참사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용산구청장이 상황실에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황실이 없었다면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안 질의 뒤에 혹시 박희영 구청장이나 용산구 쪽에서 이런저런 전화나 의견 제시 같은 것 없었습니까? 네, 특별히 더 해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벌써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드느라 어려운 점은 알지만 제대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해야 이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제가 이렇게 아주 가공을 해야 되는 혹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참사 전까지 있었던 일들, 참사 전까지 활용했던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건데 아직도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책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실무적 책임을 질 분들에게는 당연히 실무적 책임들이 따라야 할 것이고 또 형사적 책임들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이하,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등의 실무적 책임을 지실 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이제 참사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직을 내려놓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도 필요합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부상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그리고 이 참사를 목격함으로써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상처를 받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겸허한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고 총리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격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경민님. 요즘 용 의원님 덕택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PYOUKJ님, 용해인 의원을 행자부 장관으로 시켜주겠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저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지조님, 용해인 대박이다. 흙 속의 다이아몬드 찾아서 50 청문회 당시 노무현급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너무 영광스러운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칭찬의 의미, 격려의 의미를 다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올려봐 주십시오. 홍경수님, 너무나 예쁜 용 의원님, 애기도 많이 컸겠네요. 행복하세요. 지난번에 소식 들은 지 얼마 안 된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벌써 18개월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창 때도 많이 쓰고, 예.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또 남편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하시면서 육아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또 육아의 많은 부분을 주 양육자로서 사실은 전담을 하고 있고 예.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제이세라피나님, 민주당 170석보다 임팩트 있는 용해인 의원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계속 성원하면서 잘 하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오늘 가장 관심사가 공군 1호기 MBC 못하게 했던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럽은데요. 왜 이런 일에 대한 부끄러움은 언제나 국민들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제 기억에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색합니다. 정말로 MBC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취재를 불허해야지 전용기에 못하게 한다는 건 그냥 정말 어떤 뒤끝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런 뒤끝 부릴 때가 아니라 이 참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6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개월 평가를.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되게 6개월이 길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싶은 정부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보수 정부들을 봐도 747이라거나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확대라거나 이런 분명하게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정책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오로지 압수수색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으로서 조금 더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하듯이 하고 계신데요. 좀 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나와 주십시오. 네, 자주 불러주시면 또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를 맡고 있는 용해인 의원 만나봤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